멀리서 바라보는 신축 아파트 참 근사합니다. 정교하게 가꾸어진 화려한 조경,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웅장하게 솟은 건물들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는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온기를 채우기 전까지 차가운 단지에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시설 관리자들인데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 섞인 겁을 많이 주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입주 아파트는 지옥하고 다름이 없다. 또 석 달도 채 못 버티고 도망치듯 그만두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매정한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현장은 그저 비명만 가득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만난 선배들과 동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가 더 잘하고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이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 서로를 다독이면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 그 작은 평범한 기록입니다. 현장에 신축 아파트만 골라다니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기본 25,000보, 30,000보 그렇게 걸어 다니신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가 보양지에 쌓여 갖고 멈춰 있던 시절부터 그분은 계단으로 온동을 훑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아니 선배님, 이 힘든 걸 왜 자꾸 하세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집이라서 고장 안 날 것 같지? 그런데 이 입주 아파트가 사실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손이 안 가는 데가 없다." 그분은 건설사 직원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기계 조작법이라든가 배관 위치 등을 일일이 촬영해 두십니다. 나중에 건설사가 철수하고 나면 우리밖에 없다고. "지금이 공짜로 배울 유일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반면에 아주 담담하게 마음을 비운 선배님도 계십니다. 입주민들이 단톡방에서 우리 욕을 하든 관리실로 찾아와서 삿대질을 하든 그저 웃고 마시는데, 그분 말씀이 "전 재산 털어서 산 집인데 예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받아줘야지 어쩌겠어." 뭐 그분은 퇴직금 같은 것도 이미 포기하신 듯 했습니다. 나중에 입대위가 구성돼서 업체가 바뀌면 퇴직금도 날아가는 건데, 그저 사고 없이 지내면 그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씁쓸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실 신규 입주 단지 시설 관리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입주 아파트는 이게 참 묘한데,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그 1년이 정말 닿을 듯 말 듯한 신기루 같거든요. 처음엔 시행사가 선정한 업체가 임시 관리를 맡습니다. 그러다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10개월을 일했는데 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업체가 고용 승계는 해줘도 그 이전 근무 기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법적으로도 사용자가 바뀌었으니까요. 결국에 10개월의 경력만 남긴 채 퇴직금 한 푼 없이 다시 1일차 신입이 되는 겁니다. 선배들이 입주 아파트에서 퇴직금 챙기려면 정말 "조상이 도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료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이런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번 연장에서도 11개월 딱 채웠을 때 업체가 바뀌어서 날렸잖아. 이번에도 업체 입찰 공고가 떴더라고. 또 꽝이지 뭐." 그 한숨 섞인 말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단지를 안정시켜 놓으면 그 성과를 보기도 전에 업체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쳐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남의 집 하자는 꼼꼼히 고쳐주면서 정작 우리 인생의 하자인 이 불안한 고용 구조,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말해야 될까요? 동료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삽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 문서 때문인데, 옆자리 기사는 조기 취업 수당 받으려고 1년 채우려고 필사적인데, 업체 바뀐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얼굴이 그냥 잿빛으로 되곤 합니다. 야간 당직할 때 전화벨이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울린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몇십 통 전화는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콜센터 직원인지 우리가 시설 기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 또 새벽에 오작동하는 소방 센서 잡으려고 옥상까지 뛰어갔다 오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웃습니다. 민원 해결하고 나올 때 건네받은 음료수 한 캔, 또 시공사 하자를 꼼꼼히 잡아냈을 때 묘한 성취감, 뭐 여기서 1, 2년 버티면 어디 가서 거저먹기 아니겠냐, 이런 농담 섞인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또 넘깁니다. 처음엔 조금이나마 경력을 쌓아서 소위 추노를 할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물 마실 공간조차 없는 삭막한 환경에서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저 선배들의 인내와 동료들의 불안이 지금 이 아파트를 돌게 하는 진짜 엔진이라는 걸요. 매일 2만 보씩 걸으면서 도면을 익히고 욕을 먹으면서도 시설을 점검하는 그 손길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단지가 평온을 찾습니다. 저도 어느새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찍어둔 영상을 보여주면서 조작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후배한테 일단 부딪혀봐라, 다 하게 된다, 뭐 이런 위로 아닌 위로도 건네준다고 합니다. 단지에 불이 제법 많이 들어올 시기에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소중한 보금자리이고, 그 평화로운 저녁을 위해서 오늘도 지하 기계실에서, 방제실에서, 또는 어두운 계단실에서 랜턴 하나로 의지해서 걷습니다. 입주 아파트 시설 관리, 정말 힘들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남들한테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길일지 몰라도 여기서 버틴 시간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우리가 흘리는 이 땀이 정말 나중에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돌아와 줄까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모든 선배님과 동료들한테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